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키워드 안에서의 흐름 변화도 있어서요. 그 변화 요인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할게요. 차영주 MTN 전문위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슈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5위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테슬라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아는 구간인지 첫 번째, 그리고 그동안 갔던 에코프로 그룹주가 살짝 쉬어가는 사이 폐배터리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어떤 맥락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지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첫 번째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성적표가 나온 자리에서의 2차 전지 어떻게 오늘 반응하고 있는지, 그 영향력이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폐배터리가 물론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흐름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미 있는 흐름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먼저 테슬라부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테슬라의 실적은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매출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도 있고 영업이익에 중점을 두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뷰도 있죠. 어쨌든 테슬라가 매출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이익이 늘어나지 못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강점이었던 영업이익률이 20%대에서 이제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20%인지 18%인지 하여튼 고점은 두 자릿수였었습니다만 이제는 한 자릿수자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이 점은 그동안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강점으로 외쳤었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변화 가능성. 이게 아직은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에는 그분이 이제 강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좀 변화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배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호재고요. 하나는 중립적인 의견이죠. 호재라는 것은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랑 우리 배터리 회사랑 관계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결국 증가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할인 판매한 것이고요. 그 할인 판매에 대한 할인 금액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가 50대 팔리는 것이 100대 팔리는 것이 배터리 회사에서는 좋죠. 배터리 회사는 100개를 팔았으니까 단순하게 하나라고 본다라면, 그렇지만 테슬라는 50개에서 100대를 팔았지만 이익은 줄어들었다. 이런 메커니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배터리 회사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테슬라의 매출,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배터리 회사들에게는 호재죠. 자, 두 번째 중립적인 의견은 뭐냐? 그러면 테슬라가 언제까지 줄어든 이익을 혼자 떠안겠냐라는 거죠. 매출이 늘어난 만큼 고통 분담에 대한 그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 더 많이 팔아줄 테니 우리 조금씩 이익을 좀 줄여보자라고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배터리 업계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큐가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중립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는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폐배터리랑 볼 때 수급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양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비행 금양 3대장 중에서 금양이 가장 먼저 탈락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양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약간의 조금 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안 들어왔죠.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공통점은 뭐죠?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또 갑자기 확 불거졌죠. 하지만 LNF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에코프로는 또 안 간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회사의 펀드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이런 뉴스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다라는 것은 결국 수급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이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증권사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고요. 코스모화학 리포트가 나왔을 때 하루 반짝,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리포트가 나왔을 때 또 하루 반짝. 하지만 이 폐배터리가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면 요거는 조금 중기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가 꽤 오랜 기간 쉬어간 측면도 있는데요. 그럼 1차적으로 사용해도 폐배터리의 그 리사이클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서서히 그래도 접근을 하면서 모아가면서 기다려도 괜찮은 시기가 온 건가요? 아니면 오고 있는 건가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업체와 폐배터리의 약간의 그 사이에 엄청난 그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2차전지는 만들어 팔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그 만들어 팔기 바쁜 것들이
몇 년이 지나야 이쪽 강을 넘어서 폐배터리 시장으로 오는 거죠. 아직 폐배터리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양극재, 음극재, 셀 다 풀가동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몇 년이 걸린다라는 것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2025년 이후부터 이쪽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건들이 넘어오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점을 잘 노리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짧게 봐주세요. 증권사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폐배터리 쪽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폐배터리로 묶이지만 증권사 쪽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 선이 분명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구별은 꼭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사이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종목밖에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변동성은 이게 이제 큰 것들에 대한 거론이 되면 그동안에 쉬었던 PNT니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묵직하게 모아가시려면 저는 이쪽 큰 주식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작은 종목 갖고 하는 게 매매가 빠르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갈 때는 한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다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짧게 끊어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모아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전략을 이제는 좀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김덕구 대표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내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오늘 오전에 나왔던 폐배터리 흐름은 일단 마침표가 찍어진 건지 쉼표인지, 그 다음은 다른 건지 아니면 폐배터리 쪽에 조금씩 이어질지, 그 순환매에 대한 활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종목들이 기존의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황제주 등극이 되면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배터리가 생성이 되면은 배터리 원재료는 누가 납품을 하느냐, 그럼 이제 납품된 장비는 또 누가 납품하느냐, 완성품을 또 누가 사가느냐. 결국 이런 어떤 고객사라든가 어떤 제품 관계에 따라서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었던 섹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이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무역 수출 지표에서 굉장히 조금 선방을 했던 종목들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폐배터리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으면 또 순환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저희가 이런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접근하실 때는 단순히 하루 이틀에 대한 어떤 단기 매매를 가지고만 접근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퀀타 서비스라든가 이런 대형 전기 관련된 업체들이 왜 계속 주가를 계속 올려가느냐. 결국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플랜트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가 마찬가지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전의 역사들을 살펴보시면은 테슬라 실적이 조금 못 미쳤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상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예상하신 분보다 테슬라 실적이 좀 못 미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라도 이번에 이제 리비안이 마찬가지로 유럽향 매출을 또 마찬가지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300대 가량의 전기 트럭을 또 인도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단기적인 주가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가 또 이루어지면서 또 손바뀜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넷제로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손바뀜 현상 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부담들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차익도 실현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4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헤드라인을 걸고 기사들 많이 쏟아지고 있는 어제 오늘인데요. 그 영향력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위원님, 이 영향력이라고 봐야 될지, 사실은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링크를 걸어도 될지 일단 궁금하고요. 위원님께서 이전부터 제 기억에 제약바이오 볼 때 SK 바이오팜 봐라 이런 조언해 주셨어요. 급격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걸 기자 간담회 때문인가라고 생각해봤더니 그건 또 며칠 전이라서요. 어떤 맥락으로 이 주요 종목도 봐야 되는지 함께 더불어 설명 받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을 글로벌 각국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좀 빠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쪽들의 우리의 이제 역량이 굉장히 좀 높고요. 제가 이제 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이끌었을 때의 학생들의 성적과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끈 학생들의 성적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호황을 했을 때는 그쪽의 성적이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쪽의 성적이 더 높죠. 이것도 하나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어떤 두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이것이 언급되는 횟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이슈가 됐던 뭐 미국의 암 그 정복에 대한 이슈가 됐던 아니면 뭐 일부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됐던 심지어 셀트리온의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됐던 뉴스에 거론되는 횟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의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핵심 주도주인 2차 전지 반도체가 미세하나마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거론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저변이 좀 늘어난다라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개별 단위 상한가 들어갔다 다음날 빠지고 하긴 하지만 횟수가 늘어나면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건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겠죠. SK그룹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오늘 뭐 SK바이오팜도 굉장히 좀 강하고 다른 SK그룹주들도 강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SK바이오팜을 제가 중점적으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뇌전증 치료제. 물론 시장 자체의 파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위암보다는 작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그 신약이 또 나온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재차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제 얼굴에 옆에 있는 차트 보면 전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이죠. 그런 부분들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약간의 관심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차트가 이쁘다라면 나름대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까지 최근의 흐름 궁금하셨을 텐데요. 트레이딩 가능 영역에 놓여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봤고요. 대표님께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바이오 내에서 의료기기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살짝은 헷갈리긴 하거든요. 이전에는 뭐 코로나 시기에 실적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에 흐름 타고 올라왔다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루다 쪽에서의 움직임 나왔다가 조회 공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진 흐름이라서요. 의료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 아직까지 실적 뭐 오픈된 건 없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관심 계속 끌고 가도 될지 그리고 M&A 기대감도 계속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특히 이제 미용 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날씨가 좀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볕이 들면 또 카페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십니다. 근데 옛날처럼 어떤 뭐 감성 카페 이런 곳에 가보시면은 막상 손님들이 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결국은 밖으로 나가더라도 우리가 국내 안에서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보복 소비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이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활동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미용 부분들을 좀 많이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실적 부분만 접근을 하시고 미료 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선박을 할 것이다 접근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존에 누적돼 있던 어떤 손실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용 쪽을 바이오 제약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제약 영업 쪽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미용 영업 쪽에서 조금 선방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주당 순이익은 많이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별로의 어떤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섹터 자체가 테마성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M&A 이슈에 대해서는 큰 눈길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조언으로 저희 생각을 해도 될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금 이슈 자체로만 부각이 됐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M&A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단기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만큼 공매도 물량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계속해서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 요인들도 오후 2시 넘어가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쪽이 반도체인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묶어서 이야기해볼 겁니다. 애플 GPT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누구와 협업한다, 누구의 일거리를 가져온다, 여러 가지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 위원님께 먼저 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반도체 좋은 겁니까? 지금 살짝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하루하루 흐름이 궁금하고 오전, 오후가 달라서 지금 자리에 대한 분위기 먼저 읽어주세요.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작게 보시는 것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뉴스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나오죠. 이 뉴스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들 지금 이제 뭐 우리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지는 것은 갑자기 그들이 일을 많이 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뉴스를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저는 결합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뉴스들을 보게 되면 뭐를 개발했다, 개발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장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개발과 우리가 여기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A라는 데서도 한다 그러고 B라는 데서 한다 그러고 C라는 데서 한다 그러는데 그중에 승자가 누가 될까요? 이 셋이 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뭐 보면 누구도 한 대더라, 누구도 한 대더라, 뭐 삼성이 뭐 어느 정도 나노까지 만들어냈대더라. 정말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놓고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잠깐 그 머리 식힐 겸 주위를 한번 싹 돌아보십시오. TV서부터 휴대폰 모두가 다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애플이 투자하는 거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거와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것이 결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텔까지도 인공지능에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각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부장이 당연히 커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소부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삼성이 미국에다 막대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 장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 클러스에다 또 공장 짓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진출하는 이런 관련 기업의 업계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인력난이랍니다. 거기에 이제 장비를 가지고 가가지고 설치하고 수위를 뽑아내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까지 갈 전문 인력 구하는 게 지금 난리랍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는 단기 뉴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흔들린다라면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사이즈 좀 좁혀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HBM 관련해서 소부장 가운데 1군 종목이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많이들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어제 조금 많이 흔들림이 나왔고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부진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패턴이 두 종목에 특히 쏠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HBM 관련해서 그 내에서의 흐름이 변화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1위를 구축하게 되고 다시 시세낼 준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그 기준은 전고점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고점을 뚫어주면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하루가 잠깐 쉬어졌던 거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아직 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그저께 고점을 못 뚫어준다라면 변동성 구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미리 선침하기보다는 고점을 뚫어준 것이 안착되면 그때는 따라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체크를 꼭 하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반도체에 대해서 대표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한 걸로 대표님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소부장단 이야기를 하면서 팹리스 쪽에서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략 유효할지 당분간 리스크 요인은 이쪽에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왜 디램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낮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반도체 부분들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소요들이 계속 확장이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시스템 반도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관련 종목도 좀 많이 움직였고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될 지표라면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SVB 사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메인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팹리스라든가 혹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 이제 PPI라고 하죠. 이런 지표들이 기존에 좀 많이 높았다고 하면은 이제 점점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영향들이 이제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미국 내 경기가 어떻게 순환되느냐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위축될 때, 즉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반도체 종목들을 보였을 때 기존에도 보시면은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을 보였었는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뭐 테스트 소켓을 뭐 판매하는 뭐 IS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임들을 기시계를 펴고 있죠. 결국은 항상 이제 반도체 부분들은 단기 호흡만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없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결국은 수익의 관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을 반도체 쪽에 담는 것은 반드시 금지하셔야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비중은 대표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전자 포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실제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이 필라델피아 지수와 좀 연동해서 봐야 될 지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IT 기업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표를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은 과다하게 담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한 종목당 20% 이상 넘는 비중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자라고 비중적인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지, 신재생이라 하면 얼마 전에 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풍력을 전면에 일단 내세워봤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공략 포인트 좀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먼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체 신재생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김덕근 대표님 궁금하고요. 특히 오늘 풍력에 대한 주목도 높여도 되는 날인지도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이제 뭐 기존의 지난 정권에서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각광받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였을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최근 정권에서는 다시 이제 복원정 정책, 즉 이제 원전 에너지를 다시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자체의 움직임들은 다소 매력이 좀 적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풍력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다,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들은 결국 해외 수주량들이 얼마나 나오냐인데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SK 오션 플랜트가 뭐 2분기 실적이 뭐 실질적인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실적 연계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즉 기존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미래 가치만을 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추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수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어떤 수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국내 중도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풍력주라고 하면 뭐 CS 윈드가 또 대표적인데 실제로 풍력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과연 이 타워를 누가 세우느냐, 이 안에 베어링 누가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덴마크에 있는 블라트라고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발판 갭을 지금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어떤 시장 포지션을 단순히 타워만 판매를 하느냐, 날개만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베어링만 판매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보다는 파이 확장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 정도 요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역을 확장해가는 쪽,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 주목해보자라는 조언이었고요.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풍력의 결은 다를지도 궁금하고요. 신재생 포인트 안에서 풍력주가 들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 가져도 되는지도 동시에 궁금하네요. 신재생은 저희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의 IRA법이고요. 우리나라 아리백이라는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후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제 제가 이제 뇌피셜로 자꾸 뇌피셜로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그 아리백 달성을 선언하셨죠. 이재용 회장께서 공식적으로 올 초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공장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 가능성, 제가 이 부분은 미리 좀 제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반복드립니다. 어쨌든 풍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쉬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이쪽에 주가가 최근에 좀 퍼포먼스를 확 보였다시피
태양광 풍력이 둘 다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죠.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OCI 홀딩스까지 해서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 주자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당연 다음 수순으로는 풍력도 이제는 한 번씩 눈에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트리거를 만든 게 바로 SK 오션 플랜트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어서의 플랜트 수출에 대한 어떤 트리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풍력은 거의 안 봤었죠. 물론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 보긴 했습니다만 CS 윈드는 우리가 이제 풍력 타워, 터빈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했었고 유럽 쪽에 집중을 했죠.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유럽으로 간다라는 어떤 그런 거였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흔히 우리가 생각했죠. 미국의 그 넓은 사막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가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적도에다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게 좋을까요? 미국 사막에다 까는 게 좋을까요? 미국 사막의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이 미국이 훨씬 좋고요. 하지만 풍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SK가 미국 해안가에다 깔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하게 된다라면 이것이 끌어낸다라면 그동안 조용했던 풍력주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정의 쭉 받아봤고요. 1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위죠. 오늘은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 해운 좀 묶어서 볼까 했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의 흐름 하나오션 중심으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H체능과 관련해서는 매각 관련 이슈에 따른 어떤 반응이 필요할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좀 이어가 볼게요.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요. 하나오션 괜찮은 건지 H&M 어떻게 활용할까요? 하나오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한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나머지 전부 다 일단 한번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당장 수급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항상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미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가능성 때문에 애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더 이상 추가를 못 가니까 며칠 전에 일단 한 50% 매도 권유를 드렸고 이제는 조금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당연히 잘 나올 거지만 잘 나온다 주가가 새롭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H&M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M&A 이슈가 부각돼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수익 내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해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포인트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오션 상당한 수익권이었는데 이전의 조언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변동성에 유의하자라는 코멘트까지 더해서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가운데 오늘 김덕호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군 오늘 픽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좀 소개드릴 종목은 알랩입니다. 이미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 영향이다. 이번에 오늘 또 새벽에 발표가 됐죠. 애플이 또 GPT형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어떤 AI 부분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원초적으로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런 어떤 인공지능 데이터라든가 이 부분들에서의 보안 부분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유일한 통합 보안 업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알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알랩을 소개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주로 엮이면 골치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제 실적 부분들에서 알랩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체인링크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부분에서의 또 다시 한번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메타버스식이라든가 혹은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한 부각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보안 업체들을 한 번 더 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린 거는 종목은 알랩이지만은 물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보안 쪽은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할지 목표 어디까지 손절 라인도 정해주시면 대표님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알랩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를 움직였던 부분들은 실적 때문이 아니라 이슈 때문에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단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보고 접근하시겠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72,000원까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핫한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안에 대한 관심 높여보자라는 관점에서 안랩 원픽으로 제시받아봤습니다. 오늘 장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